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신앙심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저 간절함에 두 손바닥을 맞대어 봅니다. 나의 죄와 나의 벌이 매일 조금이라도 작아지기를 그저 나 스스로에게 내가 빌어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숨소리 하나하나 모두가 어제보다 나아지는 오늘입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동생. 내 인생 첫 새우버거는 8살 때였다.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나는 3살 어린 동생과 방학 기간 내내 할머니 댁에서 지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아래로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할머니 댁이 나왔다. 정말 하루 종일 차를 타는구나 했지만 다 크고 나서 생각해보면 서너 시간 정도였다.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 먹던 알감자와 우동, 핫바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 지금까지도 지난 일이 있으면 똑같은 메뉴들로 먹곤 했다. 여튼 그의 여름은 아주 더웠던 걸로 기억한다. 열려있는 창문으로 매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왔고 진짜 매미가 날아 들어올까 조마조마하며 지켜보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는 나와 동생에게 뒷산에 산책을 하러 가자고 하셨다. 이렇게 더운 날 산을 간다니. 눈물이 날 정도로 싫었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아주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다. 잠시 우물쭈물하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 산을 타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다. 산은 시원했다. 기세 좋게 위로 뻗어있는 나무들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그늘까지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산이었다. 그리고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정상을 갈 리가 없었다. 아마 10분 정도 가볍게 돌아다니다가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산에서 나와 돌아오는 아스팔트 길은 정말 다른 의미로 놀라웠다. 120cm쯤 되는 어린아이라 성인보다 땅에서 얼굴이 가까웠기 때문일까?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는 열기였다. 집에 다 와갈 무렵 할머니는 우리를 집이 아닌 근처 상가에 있는 롯데리아로 데려가셨다. 롯데리아가 식당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들어갔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햄버거, 그것도 새우버거를 먹게 되었다. 고기도 아닌 새우로 만든 패티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줄은 몰랐다. 이후 나는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이 항상 기다려졌다. 갈 때마다 항상 새우버거를 사주시던 할머니, 엄마 아빠 몰래 마시라고 주시던 바카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아지고 걸리는 시간도 빨라지는데 왜 더
더 자주 뵈러 갈 수가 없는 걸까? 이제는 나의 시간보다 할머니의 시간은 훨씬 빠르게 흐를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할머니를 뵈러 가게 되었다. 드디어 시간이 생겼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 양말을 신고 검은 구두를 신는다.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아빠 대신 운전을 한다. 온 가족이 내려가는 것은 참 오랜만이다. 한동안 새우버거는 못 먹을 것 같다. 뚜껑, 코끼리, 꽃무늬, 지퍼. 종종 머리에 뚜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머리가 잔뜩 아플 때면 그 뚜껑을 열어 뇌를 꺼내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다시 넣으면 개운해지겠지 하면서 말이다. 매장을 관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점점 늘어난다. 매니저가 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들 투성이고 어려운 것들이 잔뜩이다.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도 멀쩡하면 이렇게까지 골치가 아프지는 않을 텐데, 운이 없게도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직원이다. 합법적으로 딱 한 대만 때려도 괜찮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상을 한다. 그렇다면 아래턱에 바로 한 방을 꼽아줄 텐데.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머릿속이 가득해지다 보면 한숨을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상상을 하고 또 한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서 직장을 때려치거나 화를 주체하지 못해 직원을 두들겨 팬다거나 하는 그런 무의미한 것들로 스스로를 마취시킨다. 오늘따라 마취가 덜 되어 있는 상태였다. 출근을 하니 한가하다고 진열용 제품으로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의 모습이 보인다. 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본인의 시야에 들어왔는지 후다닥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약간 짜증이 났다. 이발 새끼가 진짜. 머릿속으로 욕을 하며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를 했다. 눈치를 잔뜩 보는 듯한 눈빛과 목소리로 나에게 인사를 하는 직원. 그 모습이 나를 더 자극한다. 출근하자마자 매장 청소며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는지 전부 살피면서 직원의 긴장감을 잔뜩 끌어올린다. 아직도 이따위네. 참고로 이 직원은 입사한 지 어느덧 반년이나 되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심지어 현재 매장뿐 아니라 서비스 업종이라면 어디서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내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 와중에 귀찮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런 직원을 매니저인 내가 자를 수가 없기에 절망감이 들 정도이다. 본사에 몇 번이고 얘기를 해봤다. 아주 욕까지 해가면서 매섭게 가르치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다 큰 성인끼리 돈을 받고 일하러 오는 곳인데 욕까지 해야 하나 싶어 아직 직접 욕을 한 적은 없다. 점심시간이 됐다. 직원은 밥을 먹으러 갔고 나는 매장을 둘러보며 혼자 근무를 시작했다. 하루에 출근하는 인원이 2명이라 한 명이 식사를 가면 혼자 매장을 봐야 한다. 배가 심상치가 않다. 전날 뭘 잘못 먹은 건지 어마어마하게 아파오기 시작한다.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다. 이제 막 식당에서 음식을 받고 먹기 시작했을 텐데 와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 급한 대로
직원에게 톡을 남기고는 자리 비움을 써놓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젠장, 지퍼는 왜 이리 말을 안 듣는 건지 모르겠다. 문제를 해결하고 매장에 돌아왔다. 물을 마시기 위해 창고로 들어가니 그새 밥을 다 먹고 돌아와 쉬려고 앉아있는 직원이 보였다. 일찍 왔으면 잠깐 매장을 좀 봐주지. 다녀와서 그만큼 더 쉬게 해줄 텐데. 진짜. 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이미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고 더 하기도 지친다.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을 안다. 정확히 1시간이 딱 되는 순간 창고에서 나온다. 이제 내가 밥을 먹으러 갈 시간이다. 장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샐러드를 2개 샀다. 하나로 합치니 코끼리 밥 같은 느낌이다. 그래도 닭가슴살이 들어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참 먹는 중에 전화가 한 통 온다. 아이씨, 또 뭐야? 직원의 전화다. 보나마나 또 뭔가 모르는 것이 생겼나 보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별거 아닌 일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 순간 화가 나서 욕을 하고 말았다. 씨발 진짜. 아직도 그걸 몰라서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에? 반년 동안 뭐 했어요 도대체? 잠시 조용하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며 죄송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다. 꽃무늬 셔츠를 판다고 치자. 옷에 있는 꽃이 어떤 꽃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다. 꽃무늬라고 해서 다 같은 꽃은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게 꽃무늬 맞나요? 라고 물어본다. 자기가 파는 옷이 꽃무늬 셔츠인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6개월,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인가? 엇보인가? 분명하다. 전생에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부모의 원수라거나 애인을 빼앗았다거나 하는 그런 중한 죄를 지어 내가 현생에서 이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먹고 있던 샐러드는 이제 입에 넣고 싶지가 않다.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담배를 피우러 간다. 위가 지끈거린다. 블로그, 호미, 비상구, 응급실. 바깥이 조용하다. 며칠 전 난리 났던 세상과는 정반대의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섭다. 어떤 이유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알 것 같다. 생존. 살아남아야 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그냥 그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 물리거나 긁히거나 해서 타액이 체내로 침투하여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았다. 물어뜯기고 잡아 뽑히고 피와 체액을 뒤집어 써도 그냥 죽음으로 끝이었다. 되살아나듯 일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마치 짐승에게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금방 병원 응급실들이 마비가 될 정도가 되어 연일 뉴스에서 보도를 했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유추해낸 것이었다. 수많은 좀비물을 봐왔던 내가 축축하건대 전염의 형태가 아닌
발현의 형태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나도 언제든 그런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것들에게 잡아먹혀 죽는 것보다 저것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나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마비가 되는 일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집 안에서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나의 상태를 알리고 있다. 인간의 일상에 침투해 돌아다니는 포식자들이 생긴 세계. 이 정도가 지금 상태를 설명하기 좋은 말인 것 같다. 사람들은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시절처럼 배달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찌되었든 나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말 것이다. 마트에 다녀오기로 결심을 한다. 더 미룬다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다녀와도 그만한 값을 하지 못할 것이다. 맨살이 드러나지 않게 옷을 입는다. 그리고 여러 겹을 입고 외투까지 걸친다. 운동화와 장갑, 그리고 모자까지 착용을 해 불어오는 바람도 나의 피부를 건들지 못하게 한다.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 같은 곳들이 더 안전하다. 너무 넓고 큰 공간을 헤매다 보면 숨어있던 아기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귀는 내가 저것들을 부르는 말이다. 걸신 들린 귀신을 뜻하는 그 아귀가 맞기도 하고, 물고기 아귀처럼 기괴하게 변해버린 입으로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물 밖에서 편의점 내부를 살피면 훤히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이다. 하지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이윽고 상가 내부로 이어지는 문이 있는 편의점을 발견했다. 내부에 존재하는 통로, 도망치기 좋거나 아기가 튀어나오거나. 쉽지 않지만 더 이상 바깥에서 배회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일단 들어가기로 한다. 편의점 내부에는 생각보다 남아있는 음식들이 많았다. 메고 온 가방에 가득 채우기만 해도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방에 들어가는 양 이상으로 챙겨서 돌아가야 한다. 챙기지 못해 남겨두고 간 음식들이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 다시 여기까지 와서 음식을 챙겨 돌아가는 것이 성공을 할지조차 예측을 할 수 없다. 계산대에 있는 봉투를 이용해 최대한 많은 양의 음식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같은 것을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사실 음식보다 문제는 맛일 것이다. 정확히는 물. 수도가 언제 끊길지 알 수 없고 그때를 대비해 생수는 반드시 챙겨서 가야 한다. 가방에 챙긴 음식을 생수로 바꾼다. 양손에 봉지를 잔뜩 들고 편의점을 조용하게 빠져나온다. 이 정도 시간이면 건물 내부에서 나를 공격할 만한 아기는 없다고 생각했다. 생각보다 챙기는데 오래 걸렸지만 그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안에 있는 걸 아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겠지. 무사히 밖으로 나와 다시 한번 고민을 한다.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걸어서 갈 것인가? 시끄럽더라도 빠르게 달려갈 것인가? 전자를 택한다. 가뜩이나 무게 때문에 몸이 둔해지고 양손에 들고 있는 무게 때문에 달리기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고, 봉지에서 나는 소리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래, 호미로 막으려다 가래로 막는다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가자. 조용히 걸어가는 나의 머리 위로 해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까? 엄청난 긴장감과 피곤함을 가득 안고 휴식처로 돌아가는 길이 문득 훈련소에서의 기억이 떠오른다.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지는 주황빛 노을. 이 와중에도 군대의 기억이 떠오른다는 게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난다. 아차, 어서 정신 차리고 돌아가자. 해가 떨어지면 위험할 것이다. 무사히 돌아와 가져온 음식들을 정리한 뒤 블로그에 들어간다. 오늘도 생존한 사람들과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매일 확인을 해야 한다. 오늘 일을 떠올리며 물을 우선할 것, 몸이 둔하다면 뛰지 말고 조용히 걸을 것 등 겪은 일들을 공유해 나간다. 한 댓글을 보고 나서 나는 오늘 운이 굉장히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건물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들 항상 조심해야 함. 비상구 같은 곳에 악이 많음. 대피를 위해 이동하다 변한 것들이 많았던 걸로 보임. 오늘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한동안은 안전하겠지. 다들 내일도 무사하길. 붉은색, 그림자, 겨울, 생명. 어두운 골목길, 오랫동안 방치가 된 탓인지 깜빡거리던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이 쌓여 있다.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다. 날씨가 예년에 비해 추워진 탓인지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저 해가 바뀌어도 나의 퇴근길은 항상 같을 뿐이었고, 그런 내가 느끼기에 분명 올해는 눈이 더 많이 온다. 조금 불쾌하다. 눈을 보고 하얀 쓰레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인 것 같다. 질척거리는 바닥의 질감이 싫어서인지 조심을 해도 어느새 젖어들어 축축하게 발이 시려워지는 그 감각이 싫어서인지는 잘 모르겠다. 뭐 다들 비든 눈이든 간에 실내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은가? 아닌가? 나는 그런데. 여튼 뚜벅이인 나에게 눈과 비는 정말 짜증나는 존재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15분 정도를 걸어야 집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 15분이 아주 기분 나쁨으로 가득하다. 열심히 바닥을 보며 내디딜 곳을 신중하게 정하면서 걷는다. 최대한 피하고 싶다. 오늘도 그렇게 걷는 중이다. 새까만 바닥에 회색으로 변해버린 눈과 검은 물들이 불빛에 반짝거리는 게 어둠의 윤술 같은 느낌이 든다. 5분 정도 걸었으려나? 평소와는 다른 색이 눈에 들어온다. 붉다. 붉은색. 붉으스름, 아니, 붉으죽죽한 그런 색이다. 어둡고 빨간색이 녹은 눈을 타고 시야로 스며든다.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자. 무릎 높이까지 쌓여있던 눈더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뭐지? 저건 뭐지 도대체? 목덜미가 오싹하다. 본능적으로 오금이 저려오기 시작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저건 생명이다. 아니, 생명이었던
무언가다. 여기는 그냥 골목길인데 수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던 그냥 그런 흔한 골목길인데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게 아니게 되었다. 핸드폰을 꺼내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112? 119? 어디부터 전화를 해야 하지? 아니, 일단 가까이 가서 확인을 먼저 해야 하나? 그렇지만 무서운걸. 난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지? 그림자로 다가갈수록 바닥이 붉은색으로 가득하다. 질척이는 시커먼 눈보다 더 밟기 싫은 것은 처음이다. 발자국이 점점 붉어진다. 젠장, 이거 내가 오해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분명 드라마 같은 곳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던데. 천천히 가까워진다. 보인다. 한 인간의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이 맞았다. 당장 112에 전화를 했다. 어떻게 봐도 경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피를 엄청나게 흘렸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흑백의 골목이 빨갛고 파란색으로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로 가득하다. 단조롭던 골목이 그리워질 것 같다. 이제 못 다니겠지? 나는 여기를. 눈, 창문, 별, 와인. 창문에 별이 반짝여서 살펴보니 불빛을 잔뜩 머금은 물방울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살다 보니 별을 보기가 어려운 탓일까요?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마도 눈이 잔뜩 내리는 탓에 이런 멋진 장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들뜬 기분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기로 합니다. 유튜브에서 평소에 자주 듣는 플리 채널을 들어가 신중하게 음악을 고릅니다. 드림코어. 익숙하지만 몽환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느낌으로 아름다움, 향수, 괴리감, 위화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에스테틱. 그렇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레드 와인을 한 잔 따라 봅니다. 미라가 된 한 성직자의 사진이 레이블로 사용된 블랙커런트 향과 초콜릿 향이 인상적입니다. 입안에서 구르는 질감이 부드럽고 묵직합니다. 재밌는 상상이지만 지하 묘지의 습함과 서늘함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오픈한 와인을 한 병 전부 다 마십니다. 흔히들 와인은 병을 여는 순간부터 맛이 없어진다고들 하지 않나요? 그러니 이 맛있는 와인을 맛없게 할 수 없습니다. 열었다면 다 맛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분명 괴로울 것이고 아플 것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마셔야지. 거울, 눈물, 고양이, 쿠션. 몇 날 며칠을 침대에서 나오지를 못했다. 몸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욕실로 향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있고 눈물 자국이 잔뜩이었다. 꾀지지하다. 너무 많이 울었나 보다.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한다. 큰 칫솔 하나, 손톱만한 작은 칫솔 하나. 이제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입고 있는 옷에 고양이 털이 잔뜩 묻어 있다. 아직까지는 흔적이 남아있나 보다. 아마도 빨래를 할수록 점점 흔적이 사라지겠지. 타워도, 추루도, 사료도, 물그릇도 전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엄두가 나질 않는다. 대충 씻고 나와 불 꺼진 거실을 보니 한가운데 쿠션이 덩그러니 고등어 모양의 인형을 끌어안고 웅크려 앉아있던 모습이 아른거린다. 행복했으려나?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가 행복했던 만큼 너도 행복했기를. 이제 나는 한참을 슬픔으로 살아가겠지만 시간이 지나 슬픔 대신 조금 그리움이 묻어나는 행복했던 추억으로만 떠오르기를. 먼저가 무지개 다리 앞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기다리는 너를 떠올리며